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일본 국회 해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높은 지지율에 배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마음을 좀 굳힌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하면 전국을 장악할 수 있고 소수 여당도 탈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박사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본에서 누가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 그 정치적인 일희일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일본의 이런 행보, 국회를 해산하는 이유, 또 해산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적 관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돌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지금 환율이 문제인데요. 지금 달러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양의 통화량을 계속 풀어서 미국의 달러와의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 여기 지금 자꾸 착각이 들 수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실제 달러의 강약을 나타내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가 아닙니다. 다만 일본 엔화와 유로 동 6개 통화와의 상관관계, 누가 더 많이 풀었느냐 덜 많이 풀었느냐 하는 상대 비교의 환율 지수일 뿐이죠. 예. 그런데 이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라는 DXY 환율이 강세가 된 것처럼 표시가 되면 국제시장에서 특히 서울 외환시장을 겨냥해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세력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 환율은 더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새해 들어서 환율이 엄청 비상입니다. 지금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침에 우리 정부가 정부를 믿으라, 그리고 환율 붕괴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대대적인 시장 개입을 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서 2026년 들어서요. 지금 7영업일 계속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잡았던 환율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지금 한때 1,457원, 1,458원, 거의 1,460원대까지 지금 리바운드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도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일본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될 것이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 DXY라는 달러 인덱스 지수, 거기는 미국 달러가 강세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가 미국 달러가 약세로 나타나는 거죠. 네.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은 다시 평가 절상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심 일본이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해 주기를 원했고,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경우에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속내 희망이 있었더랬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바람에 우리 환율도 한국은행 뜻대로 안 움직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신임 총리, 이 신임 총리가 계속해서 통화량을 대폭 푸는,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고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자, 일본은 새해가 4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도 4월 1일부터 시작해요. 모든 시스템이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심의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산안 122조 엔으로 현재 잡아서 국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의원에 통보를 했는데요. 이게 6.2% 늘어난 건데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고 야당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일본 또 국채금리 폭탄 오는 거 아니야? 나라 재정이 거들난다 해서 지금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총 규모 전년도 등 증가율이 6.2%인데 우리나라 8.2%보다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지금 확대 재정에 대한 경계 굉장히 높습니다. 예. 현재 야당 국회의 중의원 의석 구조가 아주 간당간당하게 과반수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본 유신회하고 같이 합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신회는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지지율 떨어지면 우리는 나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심의를 해봤자 이 상태에서 국회 심의하면 국회 예산안 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몇 가지를 깎으려고 달려들 테니까 결국은 다카이치의 산하의 경제학을 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카이치 산하의한테는 정말로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중국 덕분에 중국이 히토리를 규제해주고 또 중국에 대해서 각종 견제를 하는 바람에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극우 세력을 대변하는 다카이치 지지율이 지금 무려 75%.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기서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럴 바에야 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 다시 하자. 자, 일본의 중의원 선거 한 게 지금 6개월도 채 안 돼요. 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한 것도 10월 15일입니다. 그럼 지금 2달도 채 안 되는데 다카이치로는 성부수를 던져보는 것이죠. 여기서 압도적인 아니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단독 과반이 되고 또 거기서 자신이 공천한 사람이 많이 되면 다카이치의 롱런 체제가 되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팽창 예산이 자기 원안대로 통과된다. 자, 팽창 예산이 통과됐을 때의 경제적 효과 한 5가지 정도를 집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나 국제금융시장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화는 더 약세될 것입니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는 당분간 잊어라. 왜냐하면 중앙은행보다도 일본 정부가 돈을 훨씬 더 많이 풀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효과보다는 금융 완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도쿄 증시는 토요일 날 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유동성 장세, 이른바 에브리띵 랠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 물가가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다음에 가계소득 정대, 이 대목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세금을 대폭 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물가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소득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국채 발행 물량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일본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전략산업. 일본에는 17개 산업, AI를 비롯해 17개 전략산업 투자한다는 게 다카이치 공약에도 나와 있고 이미 이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전략산업이 우리나라하고 대부분 경쟁 관계예요. 그렇죠. 그 17개 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3일 일본 국회가 지금 소집되는데 소집되는 날 바로 해산한다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결국 그 해산 여부는 지지율이 좌우하고 일본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1등 공신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광모 적자. 자, LG전자가 실적을 내놨는데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 앞서서 나온 삼성전자 실적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LG전자가 이렇게까지 굴욕을 당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경이 뭘까요? 예, 삼성전자는 20조, 분기 20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서 LG는
9년 만에 적자라는 정말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전자하면 LG가 원조입니다. 삼성은 LG를 뺏겨서 뒤늦게 들어왔었어요. 뭐 그 유명한 얘기, LG와 삼성의 결혼 사돈 맺은 얘기. 원래 이숙희 삼성의 둘째 딸 이숙희 여사와 LG의 둘째 아들 구자학 결혼까지 했었는데 이 삼성이 뒤늦게 LG전자를 보고 전자산업으로 뛰어들면서 그 사돈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전자하면 LG가 본관데 자 지금 25년 4분기에 적자라는 참혹한 성적. 우선 이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았죠. 거기다가 전자하면 역시 반도체 아닙니까? 요즘 반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LG전자 반도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것은 SK 하이닉스로 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반도체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뺏겼죠.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의 주력 매출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적자 속에서 1919년부터 2019년부터 적자 나서 결국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겠다는 게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전장 이런데 디스플레이 쪽이 중국에 지금 경쟁에 치여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구광모 회장이 2018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8년짜리를 맞는데 회장님의 리더십, 이 경영 능력에 중대한 분수령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훈 재테크. 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좀 많죠. 일단 갑질, 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부정 청약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이 결혼한 아들을 미혼 상태로 두고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해서 청약 가점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 청문회 시작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재테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 경제학 박사잖아요. UCLA 경제학 박사고 저 서울대 경제학과 그 유명한 파리 학번, 똥파리 학번의 경제학과 대표 주자.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김영세라고 연세대학교 교수세요. 네. 이분 역시 서울대 경제학과 파리 학번, 똥파리 두 학번, 서울대 경제학과의 대부격인데 경제학 박사는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경제학자니까 정말 잘할 것이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아들도 경제학 박사예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는데요. 세 사람의 경제학 박사 역시 재테크 엄청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 가지 재테크 저거 합쳐보니까 제가 추산해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약 100억 가량 그 시세 차익을 남겼어요. 자, 이거 배워야 될지 아니면 경계해야 될지 참 배우면 안 되죠. 애매한데요. 자, 이 우선 청약 가점 문제 앵커님 잘 주장해 주신 대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법 탈법의 의혹도 좀 있거든요. 뭐 청문회 과정에서 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경제학 박사의 재테크라는 점에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입니다. 가짜금, 워낙 금값이 요즘 계속해서 치솟다 보니까 가짜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금은방들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그야말로 금값입니다. 예. 사상 최대치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돈을 풀어 제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변수, 갑자기 마두로를 생포해 온다든지 지금 이란 사태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그린랜드, 돈로주의까지 해서 믿을 것은 현재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래 어수선하면. 하나는 자 일단 내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산주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돈을. 그런데 돈은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금 쪽으로 몰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그 금에 가짜가 섞였다.
그래서 보통 이 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금은 무게로 측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가짜를 섞으면 무게로 금방 측정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 역시 이 가짜의 세계, 나는 놈 위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은이나 다른 걸 섞으면 무게로 금방 나와요. 그런데 텅스텐 쪽에 금하고 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텅스텐을 묶어 놓으면 무게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금하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금을 사러 가실 때 스마트폰에 여기 무게 재는 그 저울 앱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재어 보는데 이거만 가지고 이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부피, 밀도까지 챙겨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금도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 추적, 믿을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함부로 사는 것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네. 꼭 걱정이 되면 감정원이 있습니다. 감정원에 맡기는 정말로 금값이 된 금, 그 안에도 사기가 있다. 이 금주의보도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일본 국회 해산, 후광모 적자, 이해훈 재테크 그리고 가짜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